저희가 1분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워크샵은 파이널 서드 퍼포먼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 테마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그 시간들 덕분에 아마 이번 2분기 워크샵은 조금 더 깊은 이해를 서로 가진 상태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훈련 세션을 준비할 때 제일 주된 포인트는 일단 파이널 서드 관련된 원칙을 가지고 훈련 세션을 구성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제일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건 저희 U17 대표팀 아시안컵에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조별 과제에서 저희가 도출한 내용들을 토대로 훈련 세션을 구성하는 것을 주된 원칙으로 삼아서 훈련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시안컵 이제 분석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상황에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주된 것들로 도출한 것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존 세븐틴 지역과 이 PTA 지역에 대한 점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숫자가 부족했다는 것과 또 개인이 이런 스코어링 무브먼트 득점을 위해서 하는 움직임이 조금은 퍼포먼스가 좀 부족했다. 이 두 가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훈련 세션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훈련을 우리 17세 그룹으로 이 훈련을 접목한다면 좀 반복되는 부분 좀 더 노출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측면에서 1대1 상황에서 들어오면서 존 14과 존 17에서 연계된 부분을 조금 더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 훈련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FNC 선수들도 좀 U자 빌드업, 흔히 말하는 U자 빌드업 형태가 좀 많이 나왔었고 또 파이널 서드 진입하는 데 있어서 돌파 말고도 좀 아까 현준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계성을 갖고 좀 조합 플레이나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17세 대표팀이 좀 개선이 된다면 지금보다 좀 더 강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훈련하면서 좀 느껴봤습니다. (17세) 아시안컵 2023년도 처음 모였을 때 3년 뒤를 내다보면서 이제 하자라고 했던 그 첫 대회인데 결과로만 보면 저희는 8강 월드컵 티켓을 땄죠. 근데 그 우승을 누가 했는가 보면 또 일본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다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만 좀 놓고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기 위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영상 분석을 통해서 조금 준비를 했었고요. 첫 경기 인도랑 하는 경기였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단순한 롱볼과 측면 그냥 크로스가 아닌 숏패스와 좋은 포지셔닝을 통한 파이널 서드 진입이 되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일본 팀이 경기를 하면서 17득점을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카운터 어택이라든지 세트피스 또 공수 전환해서 득점하는 장면들이 다양한 장면들이 좀 나왔다는 것이 일본 팀의 큰 특징이고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한 문장을 조금 찾았거든요. 상대 최종 수비 라인과 골키퍼 사이 공간에서 볼을 받으면 득점 확률이 높아지고 거기에서 볼을 받아야만 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일본 팀을 좀 보면서 봤어요.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 오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경기를 봐도 그렇고 어떤 현상을 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좀 해석하는 것들이 좀 흥미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들이 17세 월드컵을 준비하는 김현중 감독님한테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7번의 국내 훈련 4박 5일 그리고 3번의 국제 대회 거기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고민하다가 결정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1차 국내 소집에는 이제 훈련 컨셉을 좀 잡아야 되겠죠. 2차 독일을 다녀왔어요. 1차 때 진행했던 훈련, 수비 초점에 맞춘 거죠. 일단 이번 아시안컵을 치르면서 저희가 월드컵 티켓을 확보했고 그 확보한 기회를 토대로 우리 선수들한테 세계 무대에서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포지션별 명단이고 어제 우리 1조에서 발표했듯이 프로 유스가 11팀에서 한 20명 정도가 됐고 일반 학교 클럽들이 한 2명, 프로 진출한 선수 1명에서 총 23명이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깨우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선수들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선수들한테 짧고 메시지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제 욕심 스스로가 많은 정보를 주고 선수들한테 많은 걸 요구했던 게 아닌가. 꼭 하이프레스라는 게 그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서 찬스 뺐으면 저희는 표현을 거기를 빅 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뺏는 순간 그게 빅 찬스이기 때문에 결국 공격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제 3조에 데이스엠이 일본 팀을 분석했을 때 그게 공감되는 게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아시안컵에서 조금 나타냈던 부분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정해지면 어떤 팀 8대 8을 하는 초등팀이든 18세 팀이든 15세 팀이든 맹간하면 저 지역에서는 이제 저렇게 우리도 알고 하는구나. 사이드에 갔을 때 반대편에 3명의 선수들이 있네 라는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 눈에 약속되게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취지입니다. 우리가 파이널 서드의 원칙 기반을 같은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표팀이나 현장 지도자들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해결책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공유를 한다면 그게 대표팀 소집 기간에 그런 부분을 갭을 줄일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경기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파이널 서드의 원칙 기반을 우리 대표팀뿐만 아니고 현장 지도자들 같이 원칙을 공유한다는 부분은 저에게는 좀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 파이널 서드 안에서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제약이 많은 공간인데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 파이널 서드에서의 원칙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훈련하고 목적성을 갖는다면 어제 저희가 뭐 일본이나 사우디 경기를 분석하면서 봤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의도나 목적들이 상대의 누군가가 우리를 분석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Now we are getting closer. Now we have some agreement. Remember, agreement and alignment are quite different. As long as you're aligned, you don't necessarily agree 100%, but you're aligned on the key principles. Think about the future. What is happening on the training pitches every day, every week? We're working on the same key principles. We're using similar words and phrases. 이걸 하는 이유가 기준점을 잡는 게 저는 이제 목적이었어요.
PTA 지역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패스가 들어가야 되고, 패스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패스의 정확성도 있어야 되고, 패스의 질도 있어야 되고, 패스의 타이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9대 10이라고 하는데 저희 90에서 그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대표팀에 보낸다면은 대표팀 선생님들은 뭐 전술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정말 이런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줘야지 저는 대한민국의 축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몇 년에는 11세 월드컵에서 저는 우승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잡한 과정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좀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황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해를 시킬 때는 이렇게 이제 스몰 사이즈 게임이나 라지 사이즈 게임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그때 데이터를 보면 실제 뛴 거리와 경기장에서 뛴 거리가 달라요. 결국에는 작은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려는 내지만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얘들이 왜 이렇게 못 뛰지? 왜 이렇게 반응을 못하지? 훈련할 때는 반응을 잘했는데 왜 경기장에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내가 이해한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는 실제 경기와 유사한 강도에 노출을 시켜서 그때는 체력적인 것도 동반되겠죠. 저희는 전술훈련을 하더라도 11대 11 전술훈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7대 7, 8대 8 이렇게 조금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선수 개인의 포지션별 역할, 그리고 개인 발전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기술 훈련이라고 보시면 드릴 형태에서의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많은 코칭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 원 스트라이커가 말고 오는 방향에 따라 어디가 프리가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또 반대 회전됐을 때 상대 윙포드가 압박을 할 때 결국 센터백과 풀백들, 그리고 이 골키퍼의 선택지를 훈련을 시키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11대 11을 안 하는 이유가 결국 조금 더 선수들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체적인 11대 11보다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좀 더 숫자를 높여가는 형태로 또 훈련을 구성했습니다. What is really impressive about what's happening here in Korea is it's a long-term process, workshop after workshop, bringing the coaches together. They go away and they think and they do their training and they come back and you refresh, you consolidate and then you build. So you consolidate and you extend, and that's often difficult because youth coaches, when things don't work well, a youth coach is sacked because he doesn't win the championship. What we're trying to get here, and there's a strong feeling in this group, is if we do our job, Korea will win the World Cup in the future. 아직까지도 한국 축구가 갈 길이 너무 멀겠지만 이 MIK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우리가 지금 이 GBT나 이런 것들을 시작한 이상 저는 계속 10년 동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스페인도 보면은 계속 비슷한 유형의 축구 선수들이 계속 그 포지션에서 계속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한 정체성을 유지한 채 축구라는 트렌드를 계속 접목시키니까 계속해서 그런 유사한 선수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얻었으니 이거를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 있는 일관성 있는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과 협회의 방향성이 있다면 더욱더 비슷한 흐름의 유사한 선수들이